1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상인은 송상으로 불리며 주로 인삼을 재배하고 판매하였다. 청나라 그리고 일본과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상인은 개성상인입니다. 이 개성이 예전에는 송도라고 불렸기 때문에 송도의 상인이다 해서 송상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부상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등이나 머리 등에 이렇게 짐을 가득 싣고 걸어 다니면서 옮겨 다니면서 물건을 팔았던 상인입니다. 두 번째, 경강상인. 이 경강상인은 조선시대에 등장하는 상인의 명칭입니다. 한강을 따라서 이 세금을 운송하는 운송상인입니다. 세금을 운반했던 상인이고, 네 번째, 시전상인은 고려와 조선에서 모두 볼 수 있는데요. 국가에서 허가를 내고 지금의 시장 같은 구역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전, 그 장소를 시전이라고 하는데 그 시전에서 장사를 했던 상인을 통틀어 시전상인이라고 일컫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에서 해당하는 조선 후기의 세금 제도는 지방 특산물 대신 쌀이나 동전, 포 등으로 세금을 거두었다. 이것은 2번 대동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나머지 1번, 3번, 4번의 세금 제도도 살펴보면 첫 번째 영정법은 2014년 2회 검정고시에 영정법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토지 한 결당 4주의 곡식을 고정적으로 거둠 풍년이나 흉년에 상관없이 토지 한 결당 곡식을 4두씩 거뒀던 세금 제도입니다. 두 번째, 균역법. 군포를 한 필로 줄였다. 이 군포라는 것은 군역의 의무를 져야 했을 때 집을 비울 수 없거나 자기가 군역에 종사할 수 없을 때 이 포를 대신 납부하여서 그 군역을 대신했던 것인데요. 이 원래는 두 필씩 거두었어야 했는데 이것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 필로 줄였던 것이 바로 균역법입니다. 그런데 부작용으로 이 농민들에게 두 필씩 거두었던 군포를 한 필로 줄이니까 절반이나 되는 세금이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잡다한 세금을 오히려 더 늘림으로써 부담을 가중시켰던 세금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균역법이 시행될 당시 조선에서는 이 군포는 양반들에게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군역은 양반들에게 부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호포법이란 것을 제정하는데 이 호포법은 양반에게까지 군포를 부과하여서 국가의 재정을 채우는 세금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양반들에게 굉장히 거센 항의를 받았었고요. 마지막으로 지조법은 특정 세금 제도라기보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거두는 제도의 통칭이 바로 지조법입니다. 지금의 농지세 이런 것들도 다 지조법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학문은 조선 후기에 등장하였고 사회 모순을 비판하고 해결하려 하였다. 농민 생활 안정과 상공업 진흥에 관심을 가졌다. 실증적인, 실용적인 연구 방법으로 현실의 문제를 탐구하였다. 이 조선시대에는 우주의 원리라던가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정말 먹고 사는데 필요한 문제에는 다소 소홀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타파하고 조선 후기에 나타난 학문이 바로 실학입니다. 2번, 3번, 4번에 나오는 학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쭉 이어져 오던 어떤 학문의 흐름인데요. 훈고학, 양명학, 고증학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훈고학과 양명학 사이에는 조선의 아주 큰 패러다임이었던 성리학이 있습니다. 이 고증학이 비교적 좀 기존의 철학을 탈피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고증학이
나중에 발전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는 실학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실용적인 실제로 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농민에 관한 것이나 상공업 쪽에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실학입니다. 18번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아버지로서 많은 정책을 펼쳤던 인물입니다. 검정고시에 꽤 자주 출제되는 인물입니다. 정답은 2번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경복궁을 다시 세웠다. 이것이 바로 흥선대원군의 정책입니다. 1번에 나오는 집강소의 경우에는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농민들이 스스로 세웠던 농민자치기구입니다. 동학농민운동 당시 세워졌던 기관의 이름이고 3번 청과의 4대 관계를 폐지하였다. 사실은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라고 해야겠죠. 갑신정변을 주장했던 급진개화파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청과의 4대 관계를 폐지하는 것을 주장하였던 세력이고요. 4번 서양과 통상수교를 추진하였다. 흥선대원군은 서양과 통상수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쇄국정책, 나라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우리는 우리끼리 해결하자라고 자주적인 이야기를 했던 인물이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따라서 4번 지문은 흥선대원군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1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곳은 삼국시대 이래로 우리 민족의 영토, 일제가 러일 전쟁 중 심한의 현해에 불법 편입하였음. 현재 우리나라 영토임.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고 일본이 뺏어가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답은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도 영토 분쟁이 매우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20번 다음을 배경으로 일어난 민족운동은 첫 번째,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민족의 일은 민족이 결정해야 하며 다른 민족들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도쿄의 28 독립선언, 도쿄에 있던 일본에 건너간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독립선언문을 읽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배경을 통해 일어나게 된 항일운동은 3.1운동입니다. 21번 사파 속의 두 인물이 참여했을 사건은 우선 개항 이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이 말풍선 안에서 배경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신식 군대 때문에 미치겠군 이렇게 차별받다니 신식 군대에 비해서 차별을 받았던 구식 군인이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층민이 우리도 개화 정책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힌트는 이 구식 군인의 이야기입니다. 신식 군대 때문에 신식 군인들에 대한 좋은 대우 그리고 그에 반해서 너무나 대우가 좋지 않았던 구식 군인들이 일으켰던 나는 이모군란입니다. 나머지 갑신정변은 급진개화파들이 일으켰던 정변이고 갑오개혁은 국가 주도하에 일어났던 개혁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네 번째, 을미사변은 일본에서 자객을 궁궐로 보내서 우리나라의 국모였던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입니다. 연도를 참고로 살펴보면 이모군란이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모군란이 1882년, 갑신정변이 2년 뒤인 1884년, 갑오개혁이 10년 뒤인 1894년, 그리고 을미사변이 1895년 이렇게 차례로 일어나게 됩니다. 연도에 관한 문제는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내용과 관련이 깊은 단체는 독립신문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만민공동회를 열었으며 헌의육조를 결의하였다.
세 가지 모두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 나머지 보기에 대해 살펴보면 일단 보안회는 일제 경제 침략에 반대해 조직된 항일 단체입니다. 당시 일본에서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황무지 개간권이란 것은 조선의 황무지를 일본에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개간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매우 큰 반발을 사서 결국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 신민회. 국권의 회복을 위해서 운동을 했던 항일 비밀결사단체입니다. 비밀결사단체인 것이 특징이고요. 이와 이름이 아주 비슷한 신간회라는 게 있습니다. 신간회라는 모임은 신민회와는 달리 비밀결사단체가 아니고요. 그리고 특징으로 좌우합작, 노선이 다른 좌우의 세력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루었던 항일단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신간회는 1920년대에 있었던 단체고 신민회는 1907년의 단체입니다. 13년 가까이 14년 넘게 차이가 나는 단체이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 깊게 봐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대한자강회. 대한자강회는 국민교육이나 국력 향상 등을 꾀하는 민중계몽 단체였습니다. 2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은 역시 인물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민족주의 사학자로서 민족의 혼을 강조하였다. 한국 통사, 한국 독립 운동 지열사를 저술하였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인물은 1번 박은식 선생입니다. 박은식 선생은 이 혼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였는데요. 이 혼을 지니고 있으면 나라를 빼앗겼다고 해도 이 혼을 지키면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민족 혼을 강조한 사학자였습니다. 두 번째, 문일평 선생 또한 사학자이자 언론인이었습니다. 3번, 정인보. 이분은 얼사상을 굉장히 강조하였던 분입니다. 이 박은식 선생이 혼을 강조하였다면 이분은 민족의 얼을 굉장히 강조하였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평생 검은 옷을 입었던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아내의 죽음뿐만 아니라 국가를 빼앗긴 우리 민족의 심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4번 백남훈. 이분은 경제학자입니다. 이 위에 네 분 말고도 신채호 선생에 관한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가이자 사학자, 독립운동가이자 저명한 사학자였으며 조선 상고사 등의 여러 한국사를 연구한 저서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정부주의를 표방하기도 하는 인물입니다. 만약에 이런 지문에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였다, 독립운동가이며 무정부주의를 표방하였다 이런 식으로 자료가 주어지면 정답을 신채호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구호를 내걸고 일제강점기에 전개된 경제적인 운동은, 우선 문제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성격을 담은 운동을 체크하시면 되겠는데요. 지문을 보면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은 조선 것으로, 우리는 우리 것을 쓰자, 우리 손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만들자 라고 외쳤던 운동은 물산장려운동입니다. 조선 사람은 조선 것으로 살자,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던 일제강점기 경제적인 운동입니다. 나머지 보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민립대학 설립운동. 우리의 대학을 우리 손으로 세우자. 당시 조선인의 교육차별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이런 교육차별을 극복하고 우리 손으로 돈을 모아서 모금활동을 통해서 학교 수를 늘리자. 일제가 학교를 세워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 손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교육하자라고 외쳤던 운동이 민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두 번째, 육신만세운동. 육신만세운동은
순종 사후 순종 인산일에 맞추어서 학생들의 주도하에 전개된 항일운동입니다. 맨 처음에는 뭐 학생회도 여러 계층에서 운동을 준비를 하였는데 경찰에게 발각이 되면서 결국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났던 항일운동의 사건입니다. 세 번째, 광주 학생 항일운동.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몇 가지 의의가 있는데 3.1운동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일어났던 항일운동입니다. 이것들 또한 학생들이 주도하였고 학생들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에서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25번입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사건은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 경찰이 학생과 시민의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였다. 3.15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3.15 부정선거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민주주의 혁명은 바로 4.19 혁명입니다. 당시 이승만 정권에서는 대통령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부정한 행위들을 많이 저질렀는데요. 뭐 투표함을 바꿔친다던가 아니면 투표를 했더니 막 실제로 조작이 많이 됐기 때문에 뭐 99%, 98% 이런 식으로 득표율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자기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뭐 득표수를 조작하는 등 여러 가지 부정한 행위들을 저질렀던 것이 3.15 부정선거입니다. 이것들에 분노해서 뭐 마산 등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당시 마산의 학생이던 김주열 군의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발견이 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 노동자 할 뿐만 아니라 뭐 교수단까지 이렇게 국가의 폭력적인 진압과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면서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4.19 혁명입니다. 이 4.19 혁명의 결과로 결국 이승만 정권은 하야를 선언하게 됩니다. 나머지 3번과 4번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이 3번의 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에서 있었던 민주화 운동입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죽고 난 이후 신군부 세력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됩니다. 또 다시 군인 정권이 들어서자 이것을 규탄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을 외치며 광주 전남대 조선대 학생들이 운동을 하는데 이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수부대와 계엄군을 투입하여서 아주 무자비한 진입을 하였습니다. 6번 6월 민주항쟁입니다. 6월 민주항쟁은 전두환 정권의 4.13 호원 조치에 반대하고 또 박종철 군이 고문치사 사건, 고문으로 인해서 죽었다. 그리고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맞고 죽었다. 이런 것들을 전 국민이 분노를 하면서 호원 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치며 일어났던 아주 큰 민주항쟁입니다.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6.29 선언이 이루어졌고 비로소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